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임시국회가 개원한 어제 국회 윤리특위가 열렸지만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재판 출석을 거부하다 강제 구인장이 발부된 전두환 씨가 다음 주 월요일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자진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합동채용설명회가 다음 달 4일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개최됩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법원에 자산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굳게 잠겼던 국회의사당의 문이 열리자 5.18 망언 의원을 퇴출하고 역사 왜곡 처벌법을 처리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들끓는 민심이 이번 주말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올 예정입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임시국회 개원 첫날 5월단체와 시민사회계가 국회 앞에 집결했습니다.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의 퇴출과 5.18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5.18 망언 3인을 즉각 제명하고 5.18 학살 역사왜곡 처벌법을 제정하라. 내일도 광주와 서울 등에서 동시다발 규탄 집회가 열리고 오는 23일엔 서울에서 2차 범국민대회가 진행됩니다. 반발 수위가 다시 높아지는 건 그동안 정치권이 요란하기만 했지 한 게 뭐가 있냐는 비판과 무관치 않습니다.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도 5.18 폄훼와 왜곡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는 게 망언입니까? 그게 망언입니까?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자유한국당의 우양우에 극우 세력은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극우 인사가 국회 앞 5.18 농성장을 찾아와 전시된 5.18 사진을 가짜라고 조롱했고 5월 어머니의 한 명이 이에 격분해 실실한 게 대표적입니다. 작금에 전개되고 있는 이 망언과 날조, 왜곡, 비방은 광주시민 전체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분노한 민심은 오는 11일 광주에서 열리는 전두환 씨 재판의 즈음에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처벌과 퇴출은 없고 5.18에 대한 왜곡과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이 시민들을 거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이렇듯 망언 당사자가 큰소리치고 극우 세력들은 5.18 피해자를 조롱하고 이 지경이 되도록 정치권은 뭘 하고 있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겠지만 징계와 법률 개정, 진상조사 등 어느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의 고성 요강 끝에 국회 윤리특위는 15분 만에 비공개 회의로 전환됐습니다. 5.18 망언 의원 징계는 별다른 결론 없이 다음 달 9일까지 윤리심사 자문을 받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윤리징계 소위를 거쳐서 우리 특위에 넘어갔을 때 충분히 그때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대개 대체 토론 형식으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그동안 5.18 망언을 규탄해온 여야는 지금껏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과반이 공동 발의한 5.18 왜곡 처벌법 처리는 3월 임시국회 논의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도 5.18 특별법이 통과된 지 1년째 조사위 출범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자격미달 위원들을 추천하고도 재추천 요구를 묵살하고 있어서입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는 특정 정당의 늑장과 회방으로 진상조사가 늦춰지지 않도록 부칙이 마련돼 있지만 5.18 특별법에는 이런 방지 조항이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같은 취지의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조사위 출범 지연 사태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하루빨리 위원회가 출발할 수 있도록 9명 중 3분의 2 이상만 위원이 구성되면 위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조사위가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 없이 출발할 경우 5.18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출발부터 한계를 갖게 될 우려도 존재해 자유한국당이 어떻게든 참여할 수 있도록 여론의 압박이 함께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최악의 미세먼지는 모두 해소됐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걱정 없이 숨 쉬어도 되겠고요. 환기도 맘껏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거치고 나니 봄 기온이 더 짙어집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은 16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니까요. 이 점에는 유념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주말 동안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후 6시부터 비가 시작돼 광주 전남 지역에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은 종일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고 꽤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두환씨가 다음 주 월요일 광주지법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갖은 핑계와 꼼수를 쓰며 이리저리 피해왔는데요. 법원이 강제구인장까지 발부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가 다음 주 월요일 광주지법에 출석합니다. 전 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광주 MBC와의 통화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 당일 자진 출석할 예정으로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며 부인 이순자 여사도 함께 동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진 전 씨는 그동안 재판 관할지를 옮겨달라, 알츠하이머와 독감 때문에 몸이 힘들다며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온다고 해놓고 오지 않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재판부가 불출석에 대비해 강제 구인장을 발부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전 씨 측이 검찰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오는 모습을 연출하기보다 스스로 출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정주교 변호사는 법원의 강제 구인장에 상관없이 당일 아침 연희동을 출발해 광주에 가겠다며 다만 법정을 드나들 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5월 단체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재판을 지켜볼 것이라며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번 기회에 광주 시민에게 사죄할 것을 전 씨에게 촉구했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것이 전두환 그대는 살아있을 때 그야말로 이 스스로 반성하고 참여함으로써 그 용서받을 기회를 가져라. 한편 광주지법은 오늘 오전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재판 방청권을 추첨해 나눠줄 계획입니다. 광주 학살의 주범 전두환 씨가 광주에 와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 광주 시민을 비롯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을 두 달 앞두고 행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올해 5.18 기념행사는 5.18 역사 왜곡을 뿌리 뽑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오늘을 밝히는 5월, 진실로 평화로. 올해 5.18 기념행사의 슬로건에는 여전히 진실규명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이 개헌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해야 한다고 하는 세상인데도 아직 5.18이 북한군 소행이라거나 유공자를 괴물로 몰아가는 집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사위는 정의를 위해 나섰던 광주 시민들의 5월 정신으로 5.18을 왜곡하는 세력의 뿌리를 뽑는 것을 이번 행사의 기본 목표로 삼았습니다. 통과가 돼서 처벌이 되고 역사가 바로 세우면 참 좋겠죠. 그게 어려우리라 생각하죠. 우리는 끝까지 싸우고 힘을 모아서 연대해서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행사위원회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이어진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5.18 기념행사를 통해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또 내년 40주년 5.18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40주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올해 17개 광역시도에서의 행사위원회를 강화하고 신규로 건설하는 문제, 그리고 행사위는 올해도 5.18 전야제를 성대하게 치르고 광주 동네 구석구석과 전국 모든 시도에서 5.18 기념행사를 활기차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 합동 채용 설명회가 다음 달 4일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을 포함해 한전 KPS,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총 13개 공공기관이 참여합니다. 또 광주은행을 비롯한 3개 지역기업과 2개 지역 공공기관도 참여해 취업 정보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과 연계한 송정 역세권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오늘 오후 광산구청 대회의실에서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에 따른 송정 역세권 발전 방향 수립 용역 보고회와 시민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송정 역세권 특화 시설로는 환승터미널과 전통시장, 첨단산업지원센터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어등산 관광단지와 빅그린 산단 등과 연계한 거점 기능도 기본 구상에 담길 예정입니다. 올해 새로 선임된 임선수 광주지방변호사 회장은 전국 첫 여성 변호사 회장입니다. 전남대 출신 첫 여성 사시합격자, 첫 여성 민변 지부장 등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익숙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임선수 광주지방변호사 회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드려야죠. 네. 그동안 인허학교 성폭력 피해자 그리고 미쓰비시 피해자들을 위한 변론을 해오셨는데요. 특히 이렇게 소수자들을 위해서 좀 활동을 해오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나 억울하다. 그리고 나는 피해를 이렇게 많이 입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데 누군가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정리해서 이 국가와 사회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당연히 그거는 또 법조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활동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5.18 그 망언을 한 의원들에게 엄벌 촉구 그리고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하셨는데요. 이 5.18 진상 규명을 위해서 변호사회 차원에서의 계획도 혹시 있으신가요? 2013년에도 일간베스트 또 지만원 이런 분들이 5.18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망언도 하고 뭐 폄훼 행위도 하고 그래서 그때 광주 민변에서는 5.18 역사왜곡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때부터 지만원 씨에 대한 고소 또 인터넷상에서 뭐 홍언이 뭐니 이런 표현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고소 또 손해배상 청구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고 또 새로운 국면이 나타난다면 거기에 대응해서 또 저희가 법률가 단체로서 열심히 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민우회 활동 당시에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활동을 하셨는데 아직 손해배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미쓰비시가 국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 자산에 대해서 압류하고 이제 나중에 압류해도 돈을 주지 않으면 그거 이제 우리 경매에 붙인다고 그러죠. 환가 절차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그 채권을 확보를 해가야 될 텐데 그렇게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당연히 이제 있어야 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또 우리 사회와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그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이 세계 여성의 날이기도 한데요.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 뭐 혹은 무게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평생 짊어지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요즘 좀 과분한 평가 때문에 좀 부끄럽기도 하는데요. 주변에 항상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항상 있어서 함께 어떤 일을 하고 또 함께 계획하고 또 함께 행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어떤 가장 중요한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여성이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약자고 또 여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걸림돌들이 해결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걸림돌들은 또 걸림돌들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여성 스스로도 어떤 우리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저는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2년 동안의 임기가 있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장으로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어떤 활동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소송 구조도 좀 확대하고 무료 법률 상담도
좀 확대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중재 활동 뭐 이런 부분들도 저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의 이익을 지키고 수호하는 변호사회가 이제 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18과 같은 문제는 우리 지역 전체에 걸친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이거를 중점적으로 해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과 사무직원들이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 없이 협회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위원회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 행위자 징계 등의 제재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측의 피해자들이 법원에 자산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 4명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자산 압류 신청을 냈습니다. 압류 대상은 미쓰비시 중공업 측이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 등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길거리에서도 만개한 봄꽃들을 종종 마주치게 됩니다. 전남 곳곳에서도 이 향기 가득한 꽃축제들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완연한 봄의 시작을 알리는 광양 매화축제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정 여행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는 매화가 피는 시기가 좀 당겨지면서 네. 축제들이 좀 빨리 시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1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광양 섬진강변 매화마을 하면 이렇게 지금 아주 팝콘처럼 흐드러진 하얀 매화꽃에 달달한 향기까지 하는 더하는데요. 네. 이 광양은 따뜻하게 빛나는 햇살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명에서처럼 지금 광양에는 붉은빛의 홍매화와 그리고 또 하얀 백매 그리고 또 아이보리빛 청매가 이렇게 함께하고요. 이 매화마을 두 배로 잘 즐기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구석구석에 난 작은 오솔길을 따라 오르는데요. 네. 이곳에선 또 멋진 또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이 또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전망대도 있고 그리고 또 2천여 개의 멋진 그 장독대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장독대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대숲이 있는데요. 이 대숲에 닿으면 산들산들 불어오는 이 바람에 달달한 꽃향기와 함께 젖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장독대 안에 매실 장아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네. 사오는 것도 와서 먹으면 것도 아주 맛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들도 있잖아요.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광양 매화축제는 또 광양만의 특색 있는 멋과 그래도 맛이 함께 하는데요. 네. 이렇게 또 차를 직접 만들어 마시는 체험부터 또 매실 장아찌 그리고 매실 고추장 이렇게 매실 음료 등 다양한 체험들을 또 함께 하고요. 또 네. 매실의 향과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가득하니까요. 네. 이곳에 가서 체험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맛과 멋도 그렇고 이렇게 관광의 본고장에는 또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서 네. 그곳을 풍성하게 만드는데 이 청매실 농원에 네. 또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청매실 농원 쪽으로 위로 올라가면 웅장한 크기의 매화나무 한 그루를 만나게 되는데요. 네. 바로 청매실 농원 보호수입니다. 매실명인 홍쌍리 씨의 시아버지 율산 김호천 선생이 1917년에 처음 이 매실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국가지정 보호수로 지금 관리되고 있고요. 또 그가 이 매화나무를 심기 시작하기부터 네. 지금까지 이렇게 3대에 걸쳐서 매화나무를 이렇게 가꾸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그 매화나무 군락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이왕 광양까지 가니까 그 네. 주변에 같이 둘러볼 곳도 추천해 주시면 좋을 텐데 네. 어디가 좋을까요? 네, 광양 최근 핫하게 뜨고 있는 곳이 바로 와인 동굴입니다. 네. 광양에서 세계 다양한 와인을 맛볼 수가 있고요. 네. 또 감각적이면서 또 환상적인 핫플레이스 또 광양의 와인 동굴을 빼놓을 수가 없죠. 여기에 석정
합성 1터널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폐터널을 이용해가지고 활용해서 세계의 와인을 전시하고 네. 또 판매도 하고 또 시음도 이곳에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미디어 사파드를 이용해서 네. 광양의 새로운 명소로 이렇게 재탄생을 시킨 어떻게 보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와인 체험에서부터 또 오감 만족을 시킬 수 있는 테마 공간으로 계속 조성이 되어 간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꼭 빼놓지 말고 다녀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광양하면 먹거리가 유명한 게 숯불갈비도 있고요. 그럼요. 불고기도 있고요. 네. 뭔가 좀 특별한 먹거리도 좀 소개를 해주시고 오늘 마무리를 아니, 다 해볼까요? 이야기를 하시면 선생님이 어떤 걸 하실까 모르겠네요. 네. 특별한 걸로요. 네, 광양하면 이렇게 네. 참기름과 양념 비법을 넣어서 달달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방금 말씀해주신 광양식 불고기인데요. 네. 이 스튜디오까지 그 달달한 그 입맛이 이렇게 전해져 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불고기를 맛볼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 광양 불고기 특화 거리가 또 조성되어 있으니까요. 네. 광양에 가시면 반드시 이곳을 거쳐서 다녀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말 그 미세먼지에 이렇게 해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멋진 이렇게 꽃향기에 젖어 오시고 그리고 또 광양의 새로운 명소 와인 동굴도 다녀보시고 광양의 맛 또 광양의 불고기 거리를 또 다녀봐서 그 맛도 보고 오는 행복한 시간 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죠? 네, 오랜만에 가족들과 야외 활동할 수 있는 주말일 것 같습니다. 네. 정수정 여행 작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는 13일에 치러지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광주 전남 지역 입후보자 59명이 검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지검은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등의 혐의로 입건된 59명 가운데 16명을 기소하고 3명은 불기소, 나머지 40명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검찰이 최근 조합장을 구속 기소한 광주 남구 모 단위농협 금품살포 사건과 관련해 제보자들에게 모두 1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황룡강 자전거도로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황룡강 자전거길 가운데 관내 비포장 구간인 오룡교에서 용진교에 이르는 5km 구간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총 11억 원을 투입해 오는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 구간이 완성되면 장성댐에서 출발해 목포 영산강 하구원까지 총 120km 구간을 자전거로 달릴 수 있게 됩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기아 타이거즈가 주말 입장권을 판매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오는 16일과 17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NC와의 시범 경기 입장권을 성인은 5,000원, 중고생은 3,000원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평일 시범 경기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기아는 12일부터 20일까지 총 8경기를 치르는데 이 가운데 6경기를 홈에서 치를 예정입니다. 과거 광주 박림동에 뽕뽕다리가 있던 곳에 새 다리가 건설돼 개통됐습니다. 길이 50m, 폭 3m 규모의 새 다리는 과거와 같이 구멍이 뚫린 철판이 아닌 시멘트 다리지만 바닥에는 아스콘으로 뽕뽕 뚫린 구멍을 그려 넣어 32년 전의 추억을 재현했습니다. 박림동의 뽕뽕다리는 1986년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박림교가 들어서면서 철거돼 사라졌고 이후 주민들은 광주천을 건너기 위해 수백 미터를 돌아가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